자, 전교시에도 이야기했었지만요. 우리가 문자를 만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메서드들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다른 데이터 타입들보다 문자열이 포함되는 함수가 훨씬 많아요. 숫자는 사실 뭐 할 것도 크게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문자열과 관련된 파이썬 기본 내장 함수. 내장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 어떤 객체의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다짜고짜 함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열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 얘네들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처음 볼 때 이거 뭐 이해의 여지가 있었나요? 그냥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출력한다. 그게 다였죠. 예. 이번 단어는 그래요. 내용들이 다.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원리고 뭐가 없어요. 자, 내장 함수입니다. 자, 함수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거 뭐 어저께도 얘기했었던 거니까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파이썬 소스 코드 안에서 쓰이는 명령어라고 기억하셔도 될 거예요. 함수. 자, 재사용을 목적으로 함수라는 건 만들고 나면 재사용이 가장 핵심적이고요. 프로그램 명령어를 그룹화해 놓은 단위. def say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프린트문 2개를 넣어 놓으면은 say라고 호출했을 때 이 한 세트가 한꺼번에 동작하는 거예요. 어제는 설명할 때 그 e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방정식 형태로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산만 하고 끝나진 않을 거라고요. 함수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프린트, 내가 동작시키고 싶은 명령어들을 넣어 놓으면은 say라고 호출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일괄 실행된다. 그래서 명령어들을 그룹핑해 놓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함수를 쓰려면 반드시 어딘가에 그 함수의 기능이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정의한 적이 없고 파이썬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거기 때문에 내장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함수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 때 형태에 따라서 실행에 필요한 조건값을 전달해야 되는 애가 있고 필요 없는 애도 있어요. 그건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의 결과로 생성된 반환값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사용했었던 포맷 함수는 그 조합된 결과를 반환을 받는 함수예요. 뭐 k.format 이라고 하면은 괄호 안에 뭔가 조건값 주면 조합된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반환을 받아요. 근데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는 반환되는 결과가 없어요. 그것도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 우리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살펴본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 대한 케이스를 아직 본 게 없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범용적인 기능, 내 입맛에 꼭 맞는 함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편적인 내용들만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걸 내장 함수라고 한다. 이미 몇 가지 내장 함수를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자, 새로운 내장 함수입니다. 렌이에요. 되게 많이 써요. 아마 종강할 때까지 쓸 거예요. 자, 렌은요, 괄호 안에 전달된, 파라미터로 전달된 변수의 길이를 측정해서 반환해요. 이게 길이라고 하니까 그 length 줄여서 렌이라고 한 거예요. 문자열 변수에 대한 길이는 글자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렌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어떤 문자열이 전달되면 글자 수를 반환한다. 공백 문자, 띄어쓰기나 특수 문자도 한 글자를 차지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mystr이 헬로 파이썬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글자죠. 렌한테 얘를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 문장의 글자 수를 반환을 합니다. 그럼 반환된 결과를 length라는 변수에 저장해서 출력하면 10이라고 나오죠.
자, 어저께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 len 함수의 결과가 length에 저장됐고 length가 여기 있으니까 결국은 이 len 함수의 결과는 얘인 거죠. 그러니까 length라는 변수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다 len을 직접 넣어도 된다. 그래서 아래처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함수가 이렇게 중첩되면 안쪽 게 먼저 실행돼요. 그럼 len 함수가 먼저 동작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파이썬이라는 문장에 글자 수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프린트문에 의해서 직접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했었던 얘기 또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len이라고 하는 게 파이썬 내장 함수잖아요. 근데 내가 변수를 len은 10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파이썬에 들어있는 내장 기능을 내가 10이라는 숫자로 덮어 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는 더 이상 동작 안 해요. 그럼 주피터 재부팅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내장 함수는 일단은 len 함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양이 좀 많습니다. 객체.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 변수라고 그랬죠. 파이썬은 모든 변수가 객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의 변수를 생성하면은 그 안엔 파이썬에서 제공한 함수들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그 안에 내장된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객체 이름, 메서드 이름. 그래서 어저께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코드가 잘 나가다 갑자기 점 튀어나오면 왼쪽 게 무조건 객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메서드도 결국은 함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조건값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만드는 사람 마음이고요. 얘도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제까지 봤었던 개념 봤고요. 이제 문자열이 제공하는 함수들 살펴보자고요. 이건 그냥 내장 함수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서 정리해드리는 함수들이 모든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만 예제로 만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썬을 다루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기본으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count, str. str에서 count, 뭔가 세는 거잖아요. 2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요. 한 번, 두 번 나오네요. 2 반환되고요. str.count, 가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요. 없어요. 그럼 빵 나오겠죠. 글자도 카운트 가능하지만 단어도 카운트 됩니다.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카운트해요. 한 번이네요. 영문으로 파이썬은 딱 봐도 없죠? 0번이고요. 그러니까 글자나 단어를 카운트한다. 문장 안에 들어있는 글자나 단어를 카운트한다. 이 메서드를 이해할 때 객체 점 메서드잖아요. 조건이고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str이 카운트한다. 가로 안에 있는 애를. 넘어갑시다. 메시지라는 변수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문장을 넣었어요. find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단언합니다. 위치라고 하는 건 인덱스예요. 가의 인덱스는 0, 1이니까 1이죠. 나는 없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해요. 단어도 가능해요. 메시지에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find, 찾아라. 여기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의 인덱스를 반환해요.
12래요. 자, 지금 이 문장에 파이썬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반환하고요. 자, 아마 우리가 내일쯤에 조건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볼 거예요. 조건문하고 반복문이라는 주제를 아마 내일쯤에 볼 텐데, 여기에 이제 조건문이라는 게 가미되면, 아직 코드 형태는 오픈을 안 할게요. 조건문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 뭐뭐 하다면 땡땡 해라. 프로그램 코드에 실행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find를 해서 만약에 message.find 뭐뭐뭐의 결과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일단 여기서 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면 여기 있으니까 0이 될 거 아니에요. 리턴 값이. 그러니까 뭔가 찾으면은 최소 0이에요.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어디엔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장 안에 내가 원하는 단어가 포함됐는지 검색하는 기능으로 쓰여요. find 함수는 설명할 때는 위치를 조회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용도는 단어 검색이에요. 자, 센텐스. 사람의 의한, 사람을 위한. 알파인드. 리버스 파인드입니다. 뒤에서 찾습니다. 여기죠? 근데 인덱스는 처음부터 카운트해요. 알파인드도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줍니다. 4. 얘는 사람. 위에 거는 사를 찾는 거고 밑에 거는 사람을 찾는 거고. 어차피 똑같아요. 뒤에서 가면서 첫 번째 사라는 글자의 인덱스를 처음부터 카운트해서 반환. 얘도 뒤에서부터 이제 탐색을 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시작 위치를 처음부터 카운트. 인덱스는 항상 처음부터 카운트해요. 찾는 거는 뒤에서부터 찾아요. 자,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str이 start with L. 주어진 글자로 시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요. 대문자 L로 시작하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거 맞아. 그래서 참을 리턴하고요. 자, start with 소문자 L. 대문자죠? 안 맞으니까 fails. start with life. 대문자로 시작한 life로 시작하는 거 맞죠? true. 소문자 life. fails. 대소문자 완벽히 구별하셔야 돼요. end with. 이걸로 끝나는지 보는 거죠. 대문자 n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거짓. 소문자 n으로 끝나는 거 맞죠? true. 파이썬. 맞네요. true. 소문자 파이썬은 아니죠? fails. upper. 싹 다 대문자로 바꿉니다. lower. 싹 다 소문자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이 제공하는 메서드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모든 메서드들의 공통점. 자, str를 다시 출력을 했어요. 마지막에. 바뀌었나요? 원본은 안 바뀝니다. 원본은 죽었다 해도 안 바뀌어요. 가공된 결과를 반환할 뿐이지 원본은 안 바뀌어요. 수업 케이스.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프로그램에서 수업이라고 하면 바꾸는 거예요. 케이스는 그 대소문자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소문자 바꿔라가 되는 거죠. 캐피탈라이스.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싹 다 소문자로 바꿉니다. 타이틀. 띄어쓰기 단위로 대문자로 바꿔요. 단어 단위로 바꾼다라고 얘기하는데 띄어쓰기 단위로 대문자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소문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기능들 나중에 그 텍스트 마이닝 하려면 다자작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들.
얘는 뭐 당장 뭐 한 2, 3주 있다가 크롤링 할 때도 엄청 쓸 거고요. 이 문자열 관련 기능들은. K라고 하는 문자열에 일부러 앞뒤에 공백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앞뒤에 대괄호를 붙여서 출력하면은 공백이 이만큼 있으니까 공백 확인이 가능하죠. K.strip. 앞뒤에 있는 공백을 싹 다 제거해서 반환합니다. L.strip. left.strip. 왼쪽 공백만 제거해서 반환합니다. 얘는 오른쪽 공백 남아있죠? R.strip. right.strip이겠죠? 오른쪽 공백을 제거하고 반환합니다. 그럼 왼쪽 공백 남아있죠. 근데 제 경험상 레프트나 라이트나 한 번도 안 썼고요. 그냥 맨날 스트립만 썼어요. 그래서 공백이 있을 때 스트립이란 메소드는 진짜 많이 써요. 마이 메시지가 헬로 월드예요. 자, 마이 메시지에서 리플레이스 바꾼다는 거잖아요. 월드를 파이썬으로 바꿔라. 그럼 월드가 파이썬으로 바뀐 결과가 반환이 돼요. 하지만 원본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원본은 변화 없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외우려니까 좀 갑갑하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건. 화이팅 합시다. 자, 렌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파이썬 내장 함수다. 렌함수는 나중에 되게 다채롭게 쓰이는데요. 괄호 안에 전달되는 게 뭐가 됐건 어떻게든 개수를 세줘요. 여기 괄호 안에 전달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계속 앞으로 하나씩 봐야 되는 거고요. 문자열 객체는 문자열 자체를 활용하기 위한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로 문자열 안에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딴 걸로 바꾸거나 뭐 그런 기능들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 PPT에서 안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원본 문자열을 가공해서 뭔가 변환된 값을 얻어내는 거를 문자열 파싱이라고 해요. 보통 공통적으로. 그래서 문자열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저렇게 핸들링하는 거를 문자열 파싱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자,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범용적인 기능의 함수를 무엇이라는가? 네, 내장 3번이죠. 렌 함수가 반환하는 건 길이에요. 단어수 아니에요. 글자수예요. 그리고 이 글자수를 길이, 랭스라고 하기 때문에 함수 이름이 렌인 거고요. 약간 콩글리시 같은 느낌으로 사이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이즈라 함은 보통 용량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사이즈란 말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공백 문자의 한 개가 의미하는 길이는? 그쵸, 1이죠. 띄어쓰기도 엄연히 한 글자라 그랬어요. 자, 요거 오전 남은 시간 실습하시면 되고요. 자, 여지없이 연습 문제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보시고요. 문제풀이는 오후에 할게요. 오전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오후에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구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제시됐었던 연구과제 문제풀이하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경로로 이제 사진 파일이 있는데 이 문자열을 이렇게 분할해서 출력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일단은 사진 경로를 변수에 일단 저장을 해야겠죠. 포토는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고지고대로 치고 실행하면 경고 메시지 엄청 뜹니다. 왜냐? 문자열 안에 역슬래시가 들어가면은 순수하게 역슬래시를 넣고자 할 때는 역슬래시를 2개씩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지금 이 의미가 C 드라이브 밑에 마이 포토 밑에 사진 파일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예제를 잘 풀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경로를 이 파일의 위치를 딴 데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폴더를 좀 더 복잡하게 깊숙이 넣는 거예요.
마이포토 안에 뭐 썸머 밑에 뭐 코리아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은 출력 결과가 폴더의 위치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출력 결과가 폴더의 위치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은 뭐 딴 걸로 바꿨다고 치면 파일 이름은 이게 나와야 되고 확장자는 이게 나와야 되고요. 인풋 값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경로가 제대로 추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코드에 지금 출제 의도랑 다르게 풀이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개인 파일 관리할 때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나중에 필드 나가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서 파일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문서 파일들 다룰 때 파일 이름 위에 이제 작성 2를 보통 표기를 하는데 작성 2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3년 11월 23일. 이렇게까지 했을 때 만약에 확장자가 2023 1123이라고 나오면 이것도 지금 잘못 풀이하신 거예요. 실제 이렇게 파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접근해 봅시다. 자, 일단은 폴더의 위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파일과 폴더를 나누는 기준은 마지막 역슬래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접근해야 되는 거는 마지막 역슬래시의 위치를 알아내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 역슬래시 전까지 슬라이싱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역슬래시의 위치를 P1이라고 접근할게요. 포토점 마지막으로 오는 걸 찾아야 되니까 알파인드죠. 슬래시. 자, 그러면 폴더의 위치. 포토에서 처음부터 P1까지. P1 전까지가 되는 거죠. 이거 실행을 안 했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은 마지막 역슬래시, 이게 P1이었어요. 이거 다음 글자부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점을 앞에서부터 찾아야겠어요? 뒤에서부터 찾아야겠어요? 그렇죠. 뒤에서부터 찾아야죠. 마지막 점 전까지가 됩니다. 여기를 P2라고 하죠. 그럼 P1 플러스 1부터 P2 왼쪽 것까지 자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해야죠. 마지막 점의 위치. P2는 포토점 알파인드 점. 자, 그럼 프린트 파일 이름 포토에서 P1부터 P2라고 하면은 여기 마지막 역슬래시가 포함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르는 거니까. 지금 원하는 거는 요 역슬래시 다음 글자부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여기 띄어쓰기가 들어왔네. 자, 마지막으로 확장자. 확장자는 마지막 점 다음 글자부터 끝까지였죠. 포토에 P2부터 끝까지. P2 다음 글자부터.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